지금 되게 소외가 많이 되어 있어요.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. 네. 조금은 더 봐도 되지 않나. 왜냐면 1분기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세요.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렇죠.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거나 실적 개선이 크게 된 게 이제 반영이 안 된 뭐. 네,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,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증시가 아시다시피 약간 박스권에 갇힌 그런 상황이에요.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, 자,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개별 종목, 유망한 섹터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, 자, 그런 차원에서 이 제약 바이오가 좀 상당 기간 좀 소외된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또 연구원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 리오프닝 주식이라고 하면서 제약 바이오도 한때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. 그러면서 한 작년 말 올해 초해서 잠깐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. 자,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다시 또 올랐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 기대감도 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,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, 일단 사실 임상이라는 게 다 뭐 실험실이던 연구소에 가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의 지연이 좀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고,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지금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너무 핫 이슈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기술이나 코로나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너무 주목을 많이 했었고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다 보니 그 외 기술이나 그 외 오히려 항암제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어요. 거기에 이제 로컬 의원 그리고 병의원들 매출 타격도 꽤 컸었고,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기 급급했었기 때문에 병의원 방문율도 떨어지면서 이제 전문의약품 매출도 떨어진 거거든요. 근데 1월이 되면서 JP모건 헬스케어가 대면이다라는 말이 많이 돌면서 드디어 학회가 뭐 2, 3년 만에 대면이 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좀 더 파트너링도 수월해지고 딜도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작년 4분기부터 전문의약품이나 뭐 약국 소매 판매 추이도 올라갔고요. 근데 사실 이제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JP모건 헬스케어도 다시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고 빅파마들이 참여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연중 바이오 학회 중에서 가장 큰 행사다 보니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된 거가 이제 좀 큰 것 같고, 거기에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지금 전문의약품도 약간 올라갈 때 주춤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지금 1분기 실적이 제약사들이 오히려 좋게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. 컨센서스 대비. 그래서 조금 지금 보셔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,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려고 했다가 다시 떨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이 오히려 좀 볼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1일 확진자가 사상 최대로 나오고 있잖아요. 지금 네. 상황에서.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뭐 단순히 확진자만 본다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오히려 이렇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제한이 좀 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뭐 엔데믹으로 간다. 뭐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최초다 그렇게 간다라고 하고, 오늘 또 발표된 정부 발표를 보니까 2주 후에는 이제 뭐 실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제외하고는 모든 방역 조치를 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. 이제 진정한 좀 리오프닝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,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? 네, 일단 뭐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 판매액들이 이제 매출 회복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되고 있고요.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고,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실적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다 재택 치료를 하잖아요. 재택 맞아요. 치료를 네. 하게 되고 이제 감기약으로 다 가능해졌어요.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중증도가 낮아지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었던 약들로 다 가능해진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제약사들 실적도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부침까지 돼서 더 좋아지는 거고, 거기에 이제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은 당연히 감기도 더 걸리고 다른 질환에 노출이 더 많이 될 거니까 그 부분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, 그 외에 요즘 뭐 미용기기나 의료기기도 다시 좀 수출액 데이터에 이제 국내 향도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텍도 당연히 좀 더 진전이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.
진전이 빨라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임상 관점에서 네, 말씀하시는 임상. 건가요? 네, 임상 관점에서 조금 더 네. 이제 환자 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구를 하더라도 실험이 좀 더 빨라진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외에 지금 4월 학회부터 6월 계속해서 9월까지 뭐 학회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이제 다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다들 보고 계셔서 네. 그런 것도 이제 파트너링이나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라이센스 아웃이 목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관점에서도 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라이센스 아웃이 이제 뭐 전임상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좀 증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고 하죠. 그렇게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 판매하는 걸 말하는 거 맞나요? 그렇죠.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능성을 보고 그 파이프라인의 지분 가치를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임상이라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이제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승인을 위한 노하우를 빅파마들이나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훨씬 이제 국내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자금 확보에도 저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이제 좀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. 반대로 본다면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그만큼 좀 약간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뭐 정부 지원도 다른 나라 대비 좀 적고요. 그런 것도 좀 적다는 단점이 있고 이제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바이오텍들이 자금 확보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서 그런 게 더 각광받지 않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리오프닝이 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좀 실적도 올라오고 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IPO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근데 그 기대를 모았던 보로노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이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요 예측 결과 저조로 상장을 철회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을까요? 사실 옛날부터 바이오가 갈 때는 좀 라이선싱 딜이 유의미한 게 좀 나와주면은 다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. 바이오를 볼 때 다들 PDR이라고 하잖아요. Price Dream Ratio라고 해서 네.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연초에 뭐 에이빌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정말 사노피와 유의미한 딜을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바이오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았던 건 악재가 더 많았어서 이제 호재 대비 악재가 더 많으니까 이게 반영을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회사가 너무 좋고 라이선싱 딜도 여러 건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했던 거고 가능할 거라고 이제 봤던 거기는 한데 이제 바이오센티 자체도 조금 안 좋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빅딜이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거든요. 이제 빅딜이 없고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아서 사람들이 좀 그럼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 그리고 좀 바이오에 대한 지금 실망감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악재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? 뭐 횡령 사건도 좀 크게 있었고요. 네네. 그 외에도 사실 임상 중단이라든지 실패가 1월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. 1, 2월에 좀 몰려서 많이 나온 경향이 있어서 네. 뭐 최근에도 FDA 승인이 좀 지연되고 안 된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 외에 사실상 바이오에서도 대장주들이 좀 잘 가지고 동향이 좀 좋게 나와주면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, 원래는.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이기도 하고 종목장 성향이 매우 강해서 맞아요. 오히려 지금 같은 때가 옥석가리가 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앞서서 이제 PDR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. 프라이스 드림 레이셔잖아요. 꿈의 그런 뭐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본다면 약간 지금 좀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또 연준이 강력한 긴축 이런 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확실히 약간 좀 꿈을 꾸는 주식들은 좀 약하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.
맞아요. 최근에 성장주들이 약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고, 뭐 대표적인 게 바이오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조금 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4월 학회에서 조금 유의미한 결과나 6월에 또 이제 학회가 더 크거든요. 4월보다 네네. 6월이 더 큰데, 6월 학회에서 좀 데이터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회사들,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약사들이나 뭐 미용기, 의료기 회사들 실적 좋은 회사들은 좀 많이 물어보시는 편이에요. 그래서 네. 확실히 PDR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뭐 그것 때문에 조금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제 4월에 하나 학회가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네. 미국 뭐 종양 학회, 뭐 미국 암 학회라고 해서 AACR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여기에서 뭔가 좀 지켜볼 만한 이게 이제 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코로나 이후에 그런 행사라고도 알고 있어요. 사실 앞서서도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비대면으로도 전환이 됐죠. 그래서 더 이 미국 암학회에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서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뭐 임상 발표 내지는 기업들이 있을까요? 일단 ACR은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뭐 임상 데이터 때문에 폭등할 거야, 뭐 주가가 잘 갈 거야 이거는 많이 없을 수 있어요. 그런데 파트너링이 좀 필요한 파이프라인의 경우는 이제 ACR에 갔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나 차후 있을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뭐 에이비온 같은 회사가 있어요. 에이비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를 갖고 있는데 이제 항체와 파트너링 할 회사를 찾아서 ACR을 이제 대면으로 참석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회사들이 시총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ACR에 나감으로써 차후에 파트너링을 원하는 거고 이제 임상 오픈보다는 파트너링이 좀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보로노이 그리고 그 외에 뭐 지노민 컴퍼니 같은 회사들이 메인이 또 따로 있어요. 지금 학회에 나가서 오픈하는 파이프라인 말고 메인이 따로 있는데 학회에 이제 나가서는 초기 임상에 있는 항암 파이프라인을 오픈하는 회사들이거든요. 근데 그런 회사들은 사실 항암제가 이제 시장이 가장 큰 그런 바이오 시장이다 보니 네. 그 부분에서 조금씩 진전 보여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조금 더 임상 데이터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6월에 있는 학회거든요. 6월에 그래서 무슨 학회죠? 6월에도 이제 암학회라고 아스코가 있는데 네. 아스코가 조금 더 큰 학회예요. JP모건 헬스케어 다음으로. 그래서 아스코 때 데이터 오픈하는 것도 사실상 뭐 2달 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에이비온, ABL 바이오, 그다음에 뭐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4월 학회에서도 어느 정도 뭐 공개를 하고 6월 학회에서도 약간 파이프라인에 뭐 그런 가치를 좀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네, 조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, 이제 거기 이제 6월을 조금 더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차피 다 이제 항암제 관련 그런 파이프라인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 파트너링을 찾는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제 기술 수출을 할 그런 뭐 밑작업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면 기술 수출이라는 게 사실은 ABL 바이오도 2년 정도 막 데이터를 백업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된 거라서 뭐 얼굴 본다, 미팅 한다고 뭐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이제 얼굴을 보고 데이터를 오픈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팅을 해야 이게 뭐라도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네. 파트너링을 한다라 하면은 그런 거에 시작점 그리고 기술 수출뿐만이 아니라 뭐 공동 개발이라든지 그냥 협업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쪼록
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기대감이 좀 꺼져 있는 부분도 있고 지정학적인 내지는 뭐 매크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그쪽으로 매기가 안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반대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점에서 뭔가 이제 뭐 처방이 늘어난다든지 실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뭐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호흡기계 쪽이 코로나 때 되게 많이 타격이 컸었어요.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내과, 뭐 이비인후과를 안 갔거든요.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.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감기에 안 걸리는 거예요. 주위에 감기 걸린 사람 없어졌잖아요. 그냥 뭐 코로나 걸렸었죠, 사실. 네. 감기가 그래서 아니라.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호흡기계 쪽 영업력이 좋거나 매출 비중이 좀 있었던 뭐 대원제약이 1분기부터 실적이 좀 확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. 거기에 이제 원래 영업력이 좋은 회사들 뭐 보령제약, 뭐 대웅제약 이런 회사들이 좀 대표적으로 영업력이 좋은 회사들이거든요. 근데 제약사들이 원래 영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국내 맞아요, 맞아요. 같은 경우. 네. 그래서 이제 로컬 의원에 대한 영업력 좋은 회사들이 조금 더 실적 반등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지금 전문의약품 또 이제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전문의약품 비중이 큰 그것도 이제 상품 말고 제품 쪽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라이선스 인을 해서 갖고 있는 그런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그런 의약품이라든지 뭐 보령제라고 치면 카나브가 있겠죠. 고혈압, 고지혈증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이 지금 되게 소외가 많이 되어 있어요.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. 네. 조금은 더 봐도 되지 않나. 왜냐면 1분기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대원제약, 보령제약, 뭐 대웅제약 거기에 이제 뭐 중해제약은 작년부터 실적 개선 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액제도 갖고 있고 이제 리오프닝 관점으로 봤을 때 어쨌든 코로나 부분이 Q가 급격히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이제 악템라라고 이제 중증 치료제가 있어요. 그 독점 판매권을 중해제약이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성장이 큰데 이제 기존 사업부가 잘 올라오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코로나 부분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제약주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고 많이들 물어보세요.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렇죠. 바이오텍도 바이오텍 뭐 관심이 있어 하시긴 하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이 오니 그것들을 좀 알려달라 했을 때 이제 그런 제약주들 말씀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미용기기나 의료기기 쪽이 마스크 벗고 이러니까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. 주가 측면에서. 근데 뭐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되거나 실적 개선이 크게 된 게 이제 반영이 안 된 뭐 하이로닉 같은 회사들이 뭐 신제품 다 나오고 했는데 다 반응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사실 뭐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그러니까 앞서서도 계속 의료기기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네네. 의료기기 업체 주가들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좋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이를테면 뭐 클래시스, 뭐 제이시언 메디칼인가요? 제이시스 메디칼, 울트로닉. 맞아요. 네. 네.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그런 제약 바이오주와 다르게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네들 특징이 또 대부분 수출이잖아요. 네. 그렇죠. 이렇게 수출을 잘하는 그런 뭐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뭐 잘 만들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더라고요. 이제 뭐 이제 국내의 울세라판이 이제 뭐 슈링크 거고 뭐 그렇게 만드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옛날부터 좀 만약에 외국계 장비가 몇 억대라 하면 저희는 뭐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효능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서 최근에 좀 수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신제품을 출시한 게 좀 있더라고요. 기업들이. 네. 근데 이제 리오프닝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커서 좀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시술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사람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요? 남자분들도 요즘 뿌띠 시술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, 뭐 미국 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아까 이제
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력은 뭐 다른 나라 비슷한데 좀 싸게 잘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근데 이 업체들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뭐 엄청나게 높더라고요. 뭐 네. 30%, 40%뭐 그렇게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소모품 이런 것들을 잘 팔아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. 이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소모품 같은 거는 뭐 팁 같은 거나 이제 장비에 같이 딸려가는 것들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이 팔기는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끼워 파는 건데 네네. 뭐 이렇게 그냥 국내가 좀 더 싸게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. 원래 이제 많이 남는 부분이고 보톡스랑 필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남거든요. 그렇죠. 많이 많이 남는데 남죠. 이제 그냥 국내가 좀 더 싸게 파는 거다. 해외가 좀 더 많이 남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기술 진입 장벽보다는 좀 약간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. 약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걸 봐서는 이게 막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네요. 근데 뭐 기술적인 면을 봤을 때 보통 이제 피부과를 가시더라도 해외께 조금 더 효능은 좋을 수 있다 하세요. 근데 더 아파요.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아픈 거를 선호하지 않으셔서 효과가 덜 있더라도 저는 덜 아픈 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근데 인간의 본능이잖아요. 그거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. 네. 진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. 저는 뭐 경험을 토대로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